NBA 온에어 시즌 2 33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늘 힘이 많이 없어 보이네요, 다들. 아닙니다. 다 온에어 소리가 저희 6인 체제가 드디어 파이널리. 근데 또 이제 청분자도 늦으시네요. 카야인 안돼. 일단 오늘 방송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남해크님. 안녕하세요. 드래프트를 기다리는 남해크입니다. 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같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오랜만에 학도. 안녕하십니까, 학도입니다. 많이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언급을 상당히 많이들 해주셔서 댓글에서. 그래도 자유님이 잊지 않고 학도는 챙기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초창기 파운더잖아요. 또. 그렇죠. 개고생할 때 같이 있었죠. 자유님이 이제 편집 6시간 동안 하던 그 시절. 그때 왜 옛날에 했던 곳에서 할 때쯤에 학도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그죠. 네. 추억이 새록새록 방울방울. 네. 그리고 이제 가야님은 지금 오시는 중이라 네. 네, 합류하시는 대로 바로 보이스가 네, 또 말 타고 오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는 날은 항상 늦으시거나 안 오시더라고요. 우연 같지만 뭔가 의도가 있어요. 징크스. 아직 의식을 하고 좀 계시는 걸 수도. 네. 자, 이번 주 방송은 댓글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그 컨퍼런스 파이널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바로 마누지노빌리 특집을 네. 마누.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자, 댓글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스턴과 클리브랜드 4차전 아유, 감사해서 야수장이님이 이 쿼터 전에 르브론의 4파울. 엄마 느낌이 이상해요. 아, 그때 전 기억나는 게 단톡방에 가야님의 초조한 네. 톡들. 쉣 어떡하냐고. 어려서 파울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낌 쎄하다고. 그 노답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네. 조소번 구기자님은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 미스는 굉장히 오랜만이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순간. 네, 그 경기 끝난 다음에 르브론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라고 깔끔하게 또 일침을 해주셨고. 지하철 엄청 맥기님은 르브론 제임스가 그 케빈 러브의 롱패스를 받았는데 미스를 한 걸 보고 러브가 택배 왔어요. 그러니까 르브론이 안 받아요. 네. 아, 근데 진짜 케빈 러브의 롱패스는 그 롱패스는 진짜 멋있었고 중요한 순간이었고 나이스 타이밍에 노마크에 게다가 르브론. 근데 깜짝이야. 잡는 건 참 잘 잡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다음부터는 또 카이리 얘기로 도배가 됩니다. 인요 바구니님께서 It's 카이리 타임이라고. 아, 이건 IT 타임이네요. 바진거 순간님은 카이리 어빙은 농구의 신입니다. 창문을 열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빙신이라고. 빙신. 이거 잘 받아주는 뛰어 이게 잘해야 돼. 네. 이런 거 받아주기 힘드네. 불꽃 남자 어빙님은 웰컴 투 더 엉클 드류 월드. 르브론 선수님 이 경기 제가 집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또 해주셨고 토크박스 가네님은 남해크인님 너무 아깝네요. 그렇죠. 이길 수 있었는데 블랙 지자스가 클리브 신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거기는 지금 몇 시인가요? 어빙 타임. 유행어로 생기셨네요. 그래도 깨알같이 하나 생겼네. 되치기 당하셨네요.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되치기를 당하셨네요. 자, 지금 학도님의 표정이 뭐냐면 되게 뿌듯하게 바라봐요. 아, 진짜 많이 늘었다니네. 성공한 집안에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니네 자연스럽구나. 이런 느낌으로. 자, 이 4차전 관련해서 마지막 댓글은 스미스팡님. 카이리 어빙이 42점. 갓댐 지저스 크라이스트 블랙 폴스 스킬을 지정하셨다고. 엄청 기네. 이 스킬 세다. 필살기네. 이게 보스턴이 못했다기보다는 신이 클리브랜드에 강림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재밌었죠? 재밌어. 뭐 재밌기도 했고, 이러면 진짜 그 시리즈 또 좀 혼돈 속으로 가는구나 또 그런 생각이 또 잠시나마 들었었는데 또 이거를 또 어빙신께서 그 초반에 보스턴이 경기를 좀 리드하면서 그리고 르브론이 좀 부진하면서 이게 뒤집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이 르브론을 경기장 밖으로 쫓아냈죠 거의. 파울로. 이 주제 관련해서 가야님이 할 말이 참 많으실 텐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근데 이날 어빙 활약은 진짜 사실은 너무 눈부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발목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묻고 나와서 그 신발에 써져 있는 말들
간지가 쩔었고 3쿼터에 10개 던져서 9개 넣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 미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 터프슛. 진짜 어빙이 완전히 게임을 체인저한, 체인저 시키는 대단한 활약을 보였던 4차전이었죠. 자, 빨리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연이 오기 전에 빨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째 올 것 같아. 올 것 같아. 안돼 빨리. 자, 다음 댓글입니다. DSGTM님 첫 네. 댓글이신 것 같고 이 좋은 팟을 이제 알았다니요.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몽투님 토크 턴오버 잘하시는 주인장님은 U자 발음도 약하신 것 같네요. 뉴욕을 누욕 듀란트를 두란트. 아, 내가 누옥이라고 하나? 아닌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아무튼 이런 소소한 재미도 주시는 주인장님이 계시기에 더 듣는 재미가 있는 것 같네요. 주인장님 파이팅이라고. 네. 네. 제 옛날에 초반에 NS 칸터를 뭐 누구라고 했었더라? 뭐 에릭 칸토나 영국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얘기했다가 주인장님이 한다. 호수인님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런 게 수수하게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다. 네. 그 NS 칸터 얘기가 나서 말인데 네. 지금 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아 자연스러워. 네, 처해 있죠. 자연스러워. 예. 터키 정부에서 뭐 여권을 취소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감금도 당하고 뭐 다행히 그 영주권이라고 하네 그린 카드가 있어서 미국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그죠. 시민권을 받으려고. 우리나라에 기여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송도 왔다 갔죠? 그렇죠. 맞네. 맞네요. 네. 예. 친한 NBA 스타네요. 예. 아니 근데 나름 근데 워낙 이제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을 많이 했던 선수고 그것 때문에 가족과도 절연한 관계이기 때문에 워낙 뭐랬어요. 벤치 앉아서 코트 사이드에서 이박으로 많이 까듯이 정부에도 이박을 많이 까다가 이번에 아주 그냥 큰일 났죠. 예. 그렇죠. 또 형제의 나라니까 우리나라를 귀화 진짜 했으면 좋겠네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독재 비슷한 걸 하고 그렇죠. 있어서 마치 저희 나라의 몇 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요즘 살만한 나라가 열린 적 그렇네요.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수장이님 32회 에피소드 제목 오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업로드를 할 때 동부를 둥부라고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댓글 보자마자 바로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턴오버입니다. 전수두루가 한대요. 뭐. 인간적이네, 인간적. 자, 다음 댓글은 기탄국어님 오네요 1000번째 댓글에 영광을 야, 저희 좋네요. 방송에 1000번째 댓글. 의미 있네요. 대단하네요. 아 이번에 넘을까 했는데 이 지난주에 이거 넘을까 이번 주에 맞습니다. 주인장님 그 지적하셨죠. 르브론이 조단을 넘는 것보다 더 뭐라고요? 이거 정말 재밌겠네 갑자기. 이건 좀 개드립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나덴 시즌 끝과 함께 남은 프로 경기를 즐기는 일만 남았네요. 진호 형이 은퇴하는 걸로 보이는데 수고 많았고 이제 푹 쉬지 말고 한 시즌만 더 뜁시다라고 아쉬움을 또 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1000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분한테 원래 저희끼리 얘기한 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도님 오셨으니까 학도님 아이디로 댓글에 그 메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사적인 정보니까 그 메일을 보내주시면 기탄구원님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오늘 패널들 소울들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느낌이. 자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댓글 게시판이 그만큼 활성화가 많이 됐는 그렇죠.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그루브인님 이분이 몇 안 되는 그 여성 정치자십니다. 그루브 인투님이었었죠? 네, 그루브 인투도 있었고 인도 그루브 있고. 인 어쨌든 그루브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같은 분이시죠? 네, 그렇죠. 일단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팬이신데 플레이오프가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다음에 응원하시면서 1쿼터부터 본 경기들 다 졌다고 하십니다. 이런. 그리고 또 어빙이 그 신발끈 묶는 거 간지라고. 그렇죠. 간지였죠. 그 오라버니가 계시는데 LA 레이커스 팬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드래프트와 뭐 잉그램, 러셀, 랜들 보는 맛에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거 가지고. 잠깐만요. 이런 걸 LA레이커스의 팬이신 오라버니면 호수이님이 아니고 그냥 친오빠? 뭐 레이커스 팬이면 한둘도 아니고 뭐. 한둘 아닌가요 요즘? 아 호수이님 잡는 학도가 디트로이트 팬이랄 만은 아니죠. 와 근데 이게 뭐 친오빠일지 남자친구실지 모르겠지만 와, 어쨌든 그 오라버니와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게 그러니까요. 참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호수님 이상형 정도 수준. 나와서 드래프트 러셀이 괜찮을 것 같아. 누가 남아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 막 이러면은 그 농구 결혼할래? 쓰신 글을 보면은 굉장히 농구 지식이 팍팍다시 가시는 네, 내년 세난 걱정을 또 하시면서 CP3가 온다는 루머를 보고 혹했는데 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항상 제 출퇴근길에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학도님의 디트로이트 무한사랑 발언들도 그립습니다. 그래서 왔죠 오늘. 재밌는 파이널 기대하며 무려 2만 원으로 저는 이거 밖에서 들을 때 후원할 때 박수 치는 게 왜 이렇게 아니, 왜안 좋아? 아니, 안 좋아요? 네. 게임하는 것 같이. 아 진짜 오빠들이 많이 할까요? 아니 격하게 하겠습니다. 여성 정치자분인데 게다가 LA 레이커스 팬이니까 조금 저희가 학도님이 아니죠 호수님하고 서프라이즈 소개팅 그루브인님은 세난 팬이세요. 세난 팬이죠. 네, 그루브인님이 오라버니가 오라버니가. 레이리커스 팬이죠. 저는 개인은 아니죠.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쨌든 2만 원 오랜만에 야, 댓글 감사합니다. 남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2만 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아 네. 주세요. 몇 안 되십니다. 네,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누 지노빌라님, 마누가 이제 그만할 것 같네요. 저의 어린 시절을 즐겁게 하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했던 농구 선수가 간다고 하니 가슴이 생각보다 많이 먹먹합니다. 마지막 경기를 화려하게 불태운 마누의 열정 때문에 또 한 번 먹먹합니다. 마누에게 리스펙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10,000원 후원을. 진짜 마누에게 10,000원. 적응이 안 되네 이거. 마누 스페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 후원을 또 해주셨네요. 네. 정말 너무 많은 스페셜 그래서 10,000원치 준비했죠. 너무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위긴스 친구들이 미네소타의 팬으로서 최근 미네소타의 로즈 영입설과 관련해 티보도와 로즈의 재회, 한때 좋아했던 로즈가 다른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 또 영건 3인방을 이끌어서 플레이오프 도전에 힘을 보태면 좋을 듯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좀 복잡하다고 하시네요. 네, 이게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인가요? 뭐 현재에서는 물론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음. 모르겠어요. MVP를 받았던 선수가 과연 벤치에서 나올까? 음. 주전으로 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루비오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네, 제가, 정말. 네. 제가 팬이지만 음. 약간 뭐랄까요. 가서 만나서 제외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되게 큰데 감독과 선수. 네. 네. 과연 윈윈을 할 수 있을까? 데릭 로즈는 많은 지노빌리가 아니죠. 네. 절대로 벤치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식스맨으로 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 아이버슨 같은 경우에 그걸 절대 수긍하지 못했었잖아요. 벤치 네. 역할을요. MVP였던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올스타였던 사람이 그렇죠. 퍼스트 팀에 있던 사람이 내가 벤치에서 오는 걸 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로즈의 험불함이라면 한 번은 지금 현재 다 많은 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은 조합. 근데 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네, 받을 일이 없다면 약간 퀘스천 미네소타한테. 전 루비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라. 네. 네, 저는 로즈를요. 네. 저는 로즈에 대한 사랑이 거기서 거기죠 사실. 네. 저는 그렇다. 별 의미 없습니다. 네. BQ가 좋기 때문에 로즈가 느낌 있게. BQ는 루비오가 더 좋죠. 예. 루비오는 슛이 없을 뿐이지. 네. 욕할 뻔했네요. 욕할 뻔했어요. 또 이렇게 만나면 또 재밌는 어떤 모습이 또 나올 것 같네요. 네. 아니, 티보드 만나면 남은 무릎도 없어질까봐라는 걱정이 있는데. 네. 그러네요. 자, 다음 댓글은 조서방 국일자다님. 네. 친구가 르브론 제임스의 독주를 막을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폴과 크리스 폴과 어빙을 수합하면 클리블랜드가 컴파 진출에 실패할 것이다. 크리스폴 씁쓸하네요. 네. 슬픈 말이네요. 이거 관련해서 웃긴 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NBA 이제 게임으로 시뮬레이션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르브론 제임스를 나머지 29팀에 넣었을 때 플레이오프 어디가 그거 진출하는 봤어.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웃겼던 게 이제 LA 클리퍼스로 갔을 때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탈락을 하는 시나리오가 나와요. 실제로도 네,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도 르브론이 가든 말든 상관없이 한전 이후에도 클리퍼스가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만 딱 이제 가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크리스 폴의 위상이라는 게 참 이게 빨리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야지 이제 좀 가치 인정받을 텐데. 그렇죠. 소식들이 많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 말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또 근데 하게 거긴 좀 되네요. 굉장히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이제 아, 그 새로운 이제 CBA 관련된 뭐 이제 셀러리 캡 관련된 그런 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 폴이 이제 NBA 그 선수 협회 이제 그 대표로서 이제 나가서 이제 본인 나이에 이 상황에서 이런 셀러리 캡 상황에서 그 잔류를 했을 때 최대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불이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동안 이렇게 노력해서 올려놨던 그걸 이제 내려놓고 먼저 가야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농구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셀러리 캡 이런 부분에도 같이 놓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잔류를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그 잔류를 하는 것보다 다 이적을 했을 때 승률이 과연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해외에서는 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크리스 폴 이적에 대해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샌안토니오 스퍼스 루머가 좀 많죠. 돈을 많이 내려내야 되죠. 그리고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도 그 많은 선수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모로 관심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 오프시즌 네.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댓글도 마이스트로 CP3님, CP3와 세단이 서로 관심이 있다는 소식.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샌안토니오 셀러리 캡상 페이컷이 너무 크죠. 네, 가솔, 데드먼, 시몬스 등등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마이스트로 CP3님은 동부의 미로키로 가서 키드 감독 아래서 짐승들을 조련하며 가야 연맹을 괴롭힌 상상을 미러키랑 꽤 좋은 조합처럼 눈에는 보이네요. 근데 뭐 현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CP3는 뭐 어디 갔다 놔도 뭐 워낙 이제 그쵸. 잘하는 선수니까. 그렇죠.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스택짱 커리님. 꺼리? 스택짱 커리님 네. 10,0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난 이게 좋지. 이게 이제 주인장님의 마지막 멘트를 믿습니다. 아멘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 클브의 우승 기원 멘트를 이제 해주셨는데 골스 팬이시거든요. 그래갖고 네, 믿어주십시오. 네, 주펠레 선수가 맞아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10,000원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왜 복비 정도 써요? 감사해요. 그 밑에 엄마 드루자님, 엄마 드루자님도 10,000원을 후원. 브라보! 저번 주부터 학도님이 함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계속 불발되는군요. 이번 주는 오시지 않을까? 미리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이바구리를 날려주시죠. 오랜만에 했더니 입이 잘 안 털리네. 아직 이바구리 웜업이 안 됐어요. 좀 더 웜업하고. 네. 이제 터지면 또 재밌으니까 깨알 재미가 뭐 있잖아요. 디트로이트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전혀 없죠. 뭐 드래프트 때도 없고 뭐 앞으로도 한동안 없을 것 같아서 뭘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이야기거리가 없더라고요. 싱글러도 없으니까 이제 싱글러. 그놈의 싱글러드. 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네요. 네. 그래도 화이팅 하세요. 네. 네. 자, 현재 가야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가야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가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야님. 네, 오셨어요. 네. 생방 느낌으로 괜찮은데요? 편지 없이. 편지 없이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벌칙으로 커피 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가연님 오셨으니까 가연님 인사 또. 됐어요. 넘어가요. 했는데 뭐야? 안녕하십니까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다 모였네요. 네. 네. 아이고 가득 차네요. 네. 네. 이 멘트 누가 했겠죠? 어떻게 하셨지? 좋네요 아주. 네, 댓글 소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물결님, 교통사고로 좀 많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지가 2주가 넘어가신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2주를 더 병원에 계셔야 할 상황인데 많이 양손에 깁스를 다 하셔서 댓글을 못 남기시다가 손가락을 풀어주는 댓글을 고맙네요, 되게. 크게 당하셨나 보네. 네. 입원하셔서 저희 방송을 시즌 1부터 다시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 진행 실력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시즌 1에 막 에피소드 1 이런 것들이 저는 눌러보기도 두려워요. 갑자기 소름 돋는 것도 부끄럽지. 이렇게. 옷 벗은 느낌이야, 약간. 주눅 드네요. 절대 다시 듣지 않아요. 그 에피소드를 좀 삭제하시죠.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저희 방송 들으셨는데 지금은 노아 때문에 축덕에서 농덕으로 바뀌셨다고 아이고. 합니다. 예. 이번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맘 놓고 농구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아마 파이널 마칠 때까지 입원하실 것 같은데 아 오랫동안 하시네요. 예, 이 댓글을 쓰실 때 그 회사에 맞아요. 그런 그때 제임스 있죠. 동료 네. 좋아하는 포틀랜드와 르브론 팬이 있죠. 네, 외국인 동료가 있는데 병문안 오셔가지고 보스턴과의 5차전을 보면서 혼자 흥분하셨다고. 아 이거 그런 사람이 보려고 있어요. 이거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호치한테 네. 잘했거든요. 네. 아무튼 노란물결님 저희 그 댓글계에서 오래된 친구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빨리 쾌차하시기를 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노란물결님은 저희의 정신적인 네. 또 다른 지주분이기 때문에 아이디 자체가 간지죠. 네. 노란 물결. 그렇죠. 아, 정말 빨리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댓글은 보스턴과 클리블랜드의 5차전 기가 막힌 관련 타이밍이다. 댓글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뭐 전체적으로 그 공통 메시지가 있었는데 가야님에게는 축하를, 나미크님에게는 진심한 위로를 모두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불꽃남자 어빙님 5차전은 르브론이다. 조던을 넘어 역대 플레이오프 통산 득점 1위를 축하한다고 아이고. 네 하셨습니다. 뉴욕으로 여행을 가실 우와, 예정인데 좋겠다. 뉴욕에서 클리블랜드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데자뷰 같은 느낌인데요. 작년 제가 그러니까요. 뉴욕에 출장 네. 갔었는데 딱 그때 갔거든요. 아. 그렇죠. 저한테 막 음주 개인톡을 하시면서 막 죽겠다고 막. 그렇죠. 진심으로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거. 네. 3대1 됐을 때는 3대1 됐을 때 그렇죠. 3대1 됐을 때는 아니 진짜 진단서 받을 뻔했습니다. 역시 우울증 치료제는 르브론의 우승. 깜짝 놀랐어요. 깔끔하게 완치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분인데. 아, 그렇죠. 어쨌든 르브론이 역대 플레이오프 통산 득점 1위 네. 마이클 조던을 제치고 네.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뭐 대단한 업적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죠.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럼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이제 쌓여갈 테니까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우 뭐 제가 NBA에서 1득점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직관 몇 번 가본 주제 그거하고 축하 이렇게 받다니 그날 카톡 엄청 받았어요. 내가 운동선수 같아. 르브론 우승한 날 네. 술 취해갖고 모니터인데 야 근데 있잖아 진짜 뿌듯하다. 왜냐면 엄청 연락 와. 한 번도 전화 없던 사람들도 축하한다며 갑자기. 네. 와 보험도 몇 개 들었어요 또. 네. 전화 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꼭. 네. 전화한 게 뭐더라고. 아니 갑자기 축하한다면서 갑자기 그런데 말이지 말이죠. 그날 또 다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뭐 번개 맞는 확률의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 망날 확률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보험 다 들었어요. 요즘 무슨 얘기를 하고 늦어가지고 이거 애드립으로 농담이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 자, 근데 다음 하나 확실한 네. 거는 파이널이고 또 컨퍼런스 파이널도 있지만 무조건 어쨌든 직관을 못 가시더라도 미국에서 보시는 거는 정말 느낌 다르죠. 정말 다르죠.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가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표정이 완전 열받아서 내 옆에 있는데 진짜 그러기야? 자, 다음 댓글은 스미스팡님이 킹 제임스 is out of this world라고 네. 기록을 또 스탯즈를 올려주셨고 그렇죠. 7시즌 연속 파이널 진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보스턴을 보시면서 시카고의 팬으로서 부러운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미래가 너무 밝아 보여서. 주인장님도 노란물결님도 어서 쾌차하시길 네. 바란다고. 그리고 리얼 라이프에서는 박 실장이 아니라 박주임 주임님이구나. 이라고 하십니다. 네. 뭐 진급부터 시간 문제라서 박 미리라는 팀장님, 거죠? 네, 박 팀장님 미리라는 이상으로 거죠? 되시길. 미리라는 거죠. 저희 마음속엔 진짜 박 실장님이죠. 팀장님입니다. 네. 박 실장님이요. 네, 회장님이죠. 미스터 쭈 11님은 오랜만에 댓글이 소개되니 방송이 더 재밌네요. 보스턴의 1픽은 누굴까요? 파이널 승자는 누굴까요? 라고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곧 정리해서 그렇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베이 팀 소식을 듣다가 그 스놉들 네. 못든 선수들을 그 선수들끼리 팀을 또 만들어 4강 경기를 한다면 어떨지 막 이런 상상을 또 해보셨다고 일단 합니다. 퍼스트 팀은 뭐 짱이죠. 네. 기탄국어님은 르브론 제임스의 프롭 누적 득점 1위도 대단한데 2위로 내려앉은 마사장의 경기 수가 더 놀랍네요. 그렇죠. 놀랍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마이클 조던이 179경기,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가 212경기. 네. 뭐 평균 득점은 한 5점 정도 차이 나잖아요. 네. 근데 33득점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놀라운 건 르브론이 야투 시도는 적어요.
경기는 그 마이클 조던이 더 많은데 편드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의 그 위대함을 깎아내는 건 아니지만 르브론이 그만큼 그 플레이오프에서 슛 효율은 좋았다. 경기수는 훨씬 많았지만 그 르브론이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 인터뷰 너무 좋던데. 그렇죠. 네. 일단은 그 파이널 딱 진출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사실은 그 파이널 외적인 부분으로 마이클 조던의 기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떡밥이 좋거든요. 또 사실은 파이널 진출해도 기분 좋아서 막말이 나올 수 있고 오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베테랑답게 사실은 MJ에 대한 굉장한 리스펙트를 먼저 보냈고 사실은 끝까지 인터뷰 내내 MJ에 대해서 본인이 넘을 수 없는 넘사벽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본인은 다른 스타일의 위대한 패서가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의 어차피 어릴 때부터 내가 위대한 패서. 그쵸, 존경했지만 결코 이분을 넘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길을 마스터. 마음속 생각은 다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즌 초반부터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마이클 조던의 고스트를 쫓고 있다. 시카고의 유령을 엄청 쫓고 있었죠. 그렇죠. 아무튼 뭐 대단한 그 기록이니까. 네. 그다음 댓글은 위긴스와 친구들님 멋진 파이널을 또 기대한다고 하십니다. 요즘 패싱 마스터이자 또 다른 킹 무성의 리그 데뷔를 떨죠, 노루. 바랍니다. 노루 기가 막히죠. 진짜. 커딘 쩔어요. 그렇죠. 그 어빙까지 협성해가지고 맞아요. 네. 야구 시리즈 나왔어요 이거. 아세요? 웃는 모르시구나. 수행원이 막 도로하고 막 이랬어요. 네, 참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학도님이랑 정말 똑같이 생긴 미국 진행자가 하는 쇼 있어요. 네. 지미 펠튼인가 지미 펄런이에요. 지미 펠런. 지미 펠런. 지미 펄런. 지미 펠런은 다른 분이고. 다른 분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네. 그분이랑 지미 펠런. 학도님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말투랑 하는 말 진짜 비슷해. 제스처가 정말 똑같은데 그 사람도 나와갖고 그거 하더라고. 패러디를 패러디를 했구나. 그분 맨날 학도는 그 사람. 학도님이 좀 더 잘생겼죠. 그래요? 어쨌든 뭐 저희도 세계적인 패서를 보유하게 되는. 네. 정말 토 나오네요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마지막 댓글은 크와야인 레너드님. 반성합니다. 3차전 잠깐 삐끗했던 모습으로 클리블랜드와 르브론 제임스를 걱정하고 의심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신다고. 반성하실 것까지. 괜찮아요. 이제부터 네. 걱정 시작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플레이오프 다음 주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 파이널이요? 네. 이번 주 금요일. 아니 플레이오프 자체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골스와 클블의 파이널 리매치 꿀잼 시리즈를 기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보스턴이 탈락을 하고 클리블랜드가 파이널에 올라갔는데 보스턴의 시즌 마무리를 또 여기서 잠깐 해볼까 합니다. 네.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죠. 그렇죠. 기대 이상. 그렇죠. 네. 그 지난번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들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근데 또 추가적으로 뭐 아톰을 뭐 어쨌든 그 올 시즌 풀로 뛰면서 이제 세컨 팀까지 가는 그런 그렇죠. 했고 또 팀들도 잘 화합이 됐고 심지어 동부 1위를 하는 고 컨퍼런스 파이널도 최근 들어 오랜만에 뭐 2010년인가? 뭐 그때 이후에 아마 그쵸, 처음 했던 거 12년 아닌가요? 12년인가? 라준 론도가 마지막으로 그 케빈 가네시랑 어명했던 12년. 거기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드래프트 1비까지 요렇게까게 받아갖고 그게 소름이죠. 예. 그리고 지금 내년이 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까 뭐 소개를 했지만 네. 드래프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네. 이번 오프 시즌과 내년 시즌이 더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리빌딩하는 큰 그림이 사실은 이번 시즌에 동부인은 없던 그림인데. 맞아요. 빨리 했죠.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르브론의 벽을 넘으려면 3번 포지션에서 어쨌든 보강이 확실히 필요한 건 아닌가. 그리고 감독의 전술 수행이 워낙 감독의 전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잘 수행하는 현재 팀워크와 팀 색깔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선수층만 업그레이드 한다면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3번 보강보다는 높이를 좀 보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뭔가 골 밑에서 좀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설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러니까 뭐 시각이 다르네요. 저는 도미네이터는 생각했는데 설친다네요. 르브론 제임스는 뭐 아틀랜타 뭐 아로포드가 이제 아틀랜타 있을 때부터 그런 그 높이가 낮은 선수를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그쵸. 우선 그쵸. 뭐 무슨 몸 바디 자체도 이제 별로 차이가 나지도 않고 체격 자체에서도 그런데 보면 항상 뭔가
조금이라도 삐걱대고 고전한 걸 봤을 때는 샤플라킹이 능력이 감염되어 있는 그런 높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인디애나 시절 로이 히버트, 히버트가 그나마 좀 인간 역할을 했을 때, 구신 역할을 했을 때 그나마 좀 르브론에게 위협적으로 느꼈던 이제 마지막 제 생각에는 기억이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일리네요. 그게 보강되면은 제 생각에 충분히 좀 견줄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번 같아요. 그 컨퍼런스 파이널을 통해서 보스턴이 사실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다 소진되고 이제는 숙제만 남았는데 리빌딩을 하는 팀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가장 명확하게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팬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보스턴의 미래는 더 밝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니인지 인디심은 도대체 어디 이끌까? 그렇죠. 저는 한번 남해킹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아이제아 토마스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는 이제 1픽도 있지만 이제 아톰이 요즘 들어서 트레이드 얘기가 되게 계속 무성하게 계속 나오고 엄청 있더라고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또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번 시즌을 통해서 또 팬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최고의 돌파와 외곽슛을 장착하고 있는 그런 선수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스타로서도 앞으로도 거듭날 수 있는 선수에게 그런 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권 도전은 근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이즈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사실은 수비 쪽에서는 너무 한계가 명확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합으로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까 저희 호수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3번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5번이나 4번 쪽에 그쪽에서가 좀 강화가 돼서 그러니까 시즌 내내 나왔던 얘기들이 골밑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약하다 그래서 그쪽을 좀 보강하는 게 좋지 현재 않을까. 잘하는 건 살려준다. 저는 오히려 올드 팬들이나 보스턴을 오랫동안 응원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왕조에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한동안 좀 포기하셨다가 폴 피어스 통해서 한번 재건을 하셨다가 사실은 너무나 황무지 같았던 그 몇 년 있지 않았습니까?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 뭔가 본 거죠. 가능성은. 그럴 때 사실은 아이자 토마스보다 어떻게 보면 보스턴을 위해서 더 필요한 자원을 좀 수집하려는 그 팬들 자체가 워낙 그 예전에 그 왕조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레이커스 팬들과 셀틱스 팬들의 문제죠. 이제 웬만한 성적이 나와서는 만족을 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이제 그렇죠. 우승이라는 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모순 방법을 동원하듯이 좀 뭔가 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 다음 시즌에. 언제부터 셀틱스가 이렇게 막 다시 강팀으로 올라온 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꽤 리빌딩 시작하자마자부터는 워낙 약한 동부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탑5 안에는 그래도 근데 그러니까 들었어도 좀 조급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1픽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신인들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이런 것들 다 치면 조합들이 한 2, 3년만 지나도 꽤 괜찮은 컨텐더가 될 수 있고. 근데 저는 조금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르신데 클리브랜드를 사실 넘기는 내년에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입이 없다면 영입이 없다면 그렇죠. 그리고 영입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르브론의 사실은 컨디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밀워키라든지 워싱턴 같은 팀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안테토쿤보도 그렇고 조너 같은 선수들의 성장 과연 보스턴에서 내년에 아이자 토마스 함께 갔을 때 어떨까 이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좋은 캐스천이었어요. 학도님이. 오. 이제 가셔도 됩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네, 보스턴. 그 다음 시즌을 모두 다 올 시즌보다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프 시즌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렇죠. 사실 작년에는 좀 실망스럽거든요. 거의 어떤 무브가 없어서. 그래도 아로포드 영입이 있었죠. 작년에는 약간 원래는 쉬웠죠. 네. 듀란트를 영입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로비를 많이 했었군요. 했는데 그게 안 된 게. 호포드 올 때까지만 해도 뭔가 조금 신호탄이 왔는데 호포드가 신호탄이고 네. 나머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었죠. 메인이었어. 안 왔어. 메인 물꽃이었어. 공포탄이었죠. 샤키로닐이 그 TNT에서 얘기했었죠. 보스턴은 이제 2명의 슈퍼스타만 영입하면 된다. 네, 그럼 우승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네.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파이널 프리뷰를 또 함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파이널은 3년 연속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클리브랜드가 만나게 됐는데 올 시즌은 어떨 거라고 또 역대 최초죠. 이제. 두 팀이 그쵸. 이제 3년 연속으로 맞대결 하는 거는 그 오래된 느바 역사를 다 통틀어서도 처음으로. 네. 처음이죠. 3년 전. 그렇죠. 네. 옛날에 레이커스랑 셀틱스도 아마 이게 퐁당퐁당 3년 전은 없어요. 퐁당퐁당으로 네, 기억을 처음이에요. 하는데 네. 저는 르브론 제임스를 오랫동안 응원한 사람으로서
진짜 6월달에 농구를 올해도 역시 봐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사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7년 연속 제가 응원하는 팀이 파이널 나갔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아니 스타터스 보니까 르브론이 파이널 안 나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봤더니 케빈 러브 거의 완전 앳된 모습 그리고 진행자 거의 막 애기 때 막 이러면서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많이 졌잖아. 7년 연속이니까. 르브론 처음에 파이널 나갈 때 커리랑 웨스트브룩 하든 같은 선수는 NBA 입단하지 않았죠. 일단. 그렇게 따지면은 참 오랜 세월 동안 잘했는데 3년 연속이라는 또 대기록을 사실은 세우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파트 3 뭔가 결말이 날 것 같은 그렇죠. 트릴로지죠. 네, 그렇죠. 상당한 기대감이 아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처음으로 이 3년 다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제 양 팀의 주요 선수들이 다 건강한 상태. 그리고 좀 휴식도 충분히 그렇죠. 한 상태고. 네. 그 와중에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골든스테이트는 이제 감독들이 지금 부상에 시달리고 있죠. 스티브 커 감독은 이미 이제 플레이오프 내내 그런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이제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 어제였나요? 그 연습을 진행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가 그걸 대체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주고받기 하고 있죠 지금. 네. 감독들이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감독의 부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지금까지 뭐 플레이오프 성적만 봤을 때는 정말 뭐 전혀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뭐 무패 기록을 달성하고 있고 마치 지난 시즌에 이제 그 루크 월트는 이제 감독 대행이 이제 중간에 시즌에 그 오히려 커보다 더 좋은 기록을 했던 것처럼 그렇죠. 지금 뭔가 굳이 막 커 감독의 부재로 인해서 팀의 어떤 케미라든지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변한 경향이 전혀 없고 그리고 워낙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이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골든스테이트에 있는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들이 워낙 또 이제 경험도 많고 그쵸. 네, 입지가 탄탄한 분들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뭔가 그분들이 이제 대행을 한다고 해서 전혀 뭐 위축되거나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자체가 3년 동안 거의 리그에서 탑이었고 3년 성적만 보면은 사실 역대 어떻게 최고죠. 보면 역대 네. 거의 최고 그렇죠. 애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케미스트리나 그들의 어쨌든 팀워크는 뭐 지금 절정이지 않나. 뭐 진짜 클리브랜드 역시 마찬가지겠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듀란트의 활약상은 어떨 것 같나요? 듀란트가 이제 좀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제 파이널 이제 우승이 거의 눈앞에 이제 목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또 르브론을 만났네요. 네. 제 입장에서 배꼽까지밖에 안 하는데 저가 이제 그 가야님이랑 이제 이틀 전에 그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듀란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리즈. 그렇죠. 이 시리즈 중에서 그 듀란트에 대한 모든 평판이 이제 엇갈릴 수 있는. 근데 갑자기 말씀하시고 이틀 전에 우리가 오랜만에 우연찮게 이렇게 딱 타이밍 맞아가지고 한 잔 마셨는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 매주 만나면서 어떻게 지냈니 사는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그러다 갑자기 질문이 형 근데 요즘에 크리스폴 어떻게 될 것 같아? 갑자기 아니 자기 얘기 좀 하다가 갑자기 나도 이렇게 글쎄 그러다 형 듀란트 어떻게 될 것 같아? 역시 우리 둘 다 미친놈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끝났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커리랑 르브론 제임스는 오히려 지금 좀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죠. 또 듀란트가 이제 우승을 하냐 못하느냐. 그렇죠. 또 이제 그 와중에 모든 이제 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73승을 이제 정규 시즌에 기록한 팀에 그 리그 넘버 2라는 소위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제 못하면 이제 모든 비난의 화살은 이제 듀란트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듀란트 이겨야 본전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모든 사실 뭐 책임이든 뭐든 간에 모든 초점은 지금 듀란트에 맞춰지는 게 우리 맞지 둘 않나. 다 그때 당시에 동의했던 건 지금 하신 말씀처럼 사실 르브론이랑 커리는 잃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미 당연히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듀란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멘탈로 보면은 사실은 제일 불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클리브랜드에 굉장히 맹공이 이어지고 듀란트가 생각보다 부진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근데 그 와중에 또 웃긴 게 르브론 제임스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죠. 그 듀란트의 그 승부욕이 정말 무섭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또 이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실은 듀란트도 듀란트인데 사실 지금 제일 뭐 아까 뭐 우승을 하나씩 주고받았으니까 뭐 커리나 르브론은 아쉬운 게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커리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번의 파이널 동안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큰 에이스로서 큰 활약을 많이 못 보인 파이널에 보인 상황이고 게다가 작년에 73승이라는 그 최고의 승률을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보였고 3승까지 해서 거의 다 따가는 건데 마지막에 뺏긴 그거에 대한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커리도 파이널에서 지금 2년 연속 절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이를 갈고 있는 거 어찌 보면 또 커리도 뒤에서 나를 갈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이견 없이 일치하는 부분이 이제 그 리그 1, 2, 3 세 명의 선수가 지금 이번 파이널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때 그
그 가야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배신의 아이콘들끼리의 배틀이 이제 오리지널 배신의 아이콘과 누가 더 강한 악인인가? 신은 배신의 아이콘의 이제 누가 강한 악인인가? 난 진짜 그날 안부 한 3부 먹고 나머지는 배신의 아이콘 찍고 참 우리들이 만나서 오랜만에 인생 얘기라도 싶었어. 아 머릿속에 우리 그거밖에 없구나. 네. 근데 골스 쪽은 드레이먼드 그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자기가 약간 잘못된 그렇죠. 한 경기 행동으로, 결정도 네. 하고. 그게 가장 진짜 어떻게 보면 클리브랜드의 그 다시 불타오르는 거에 분위기를 넘겨주는 큰 계기였죠. 그 책임감과 그 또 역시나 커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뺏겼던 그거에 대한 그 승부욕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나마 골스 입장에서 좀 고무적인 거는 그 드레이먼드 그린이 지금까지 누적된 이제 테크니컬 파울이 2개밖에 없죠. 그 지난 시즌에 이제 7개 되면서 이제 막 그 문제가 많았었는데 7개 이상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시리즈에서는 좀 발악을 해도 큰 위험이 없다. 7개 이상이 되면 결장이 되네. 그렇죠. 그 지난 시즌은 사실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자체가 이제 벤치 뎁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은 클리브랜드 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스타 선수들이 사실 컨디션 어떤 난조가 오자마자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클리브랜드가 불리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진짜 한번 고수들끼리의 맞짱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파이널이고 실제로 역대 올스타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 그 로스터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대 파이널 중에 가장 많은 올스타를 보유하고 있는 또 선수들끼리 대결이라서. 네. 되게 오랜만에 좀 창과 창의 대결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잖아요. 창이는 방패내서 저희가 맨날 뭐 창과 방패 대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팀이 지금 특히 외곽에서의 어떤 그 지금 효율성은 좀 소름 끼치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역대 최고의 외곽 자원을 지금 보유한 두 팀들이 붙는 거기 때문에 옛날 디트로이트 세란처럼 방패도 방패가 아닌 게 얼마나 시청률 소수 정도를 루트 3으로 떨어지고. 학돈이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키플레이어가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키플레이어. 네. 저는 탐슨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탐슨 시리즈. 두 팀의 그 클레이 탐슨과 그렇죠. 트리스탄 탐슨의 이건 대본에 있는 얘기 같은데. 그랬나요? 우리 대본이 있나요, 근데? 그러게요. 본인이 그리면 이게 머릿속에 대본에 부여 설명을. 뭐 클레이 탐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부진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경기를 잘 못 챙겨봐갖고 계속 부진했죠. 근데 뭐 커리나 듀란트나 르브론이나 이런 거는 그냥 변수가 아닌 고정값이라고 봤을 때 이 다른 두 선수들의 활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판이 좀 갈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트리스탄 탐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든 스테이트의 그 인사이드를 어떻게 공략을 하고 수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클레이 탐슨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뭐 슛감각도 있겠지만 오프 더 무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클리브랜드 수비를 좀 더 힘들게 하느냐 그런 거를 좀 보면 또 재미있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거랑 비슷한 엑스펙터가 제이알 스미스랑 제벨 맥기죠. 여기에 그 골밑이 약간 약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백업으로 맥기가 어느 정도 버텨줄 건가. 플레이오프 때는 좋은 걸 보여줬는데 그리고 클리브랜드 3점 효율의 끝을 찍어줄 사람이 제이알 스미스나 카일 쿠보가 어떤 활약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건가 벤치에서 그것도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 갈짓자 슈팅은 좀 멘탈 타격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3점은 좀 다르잖아요. 보스턴 팬들 입장에는 우울증 오는 수 있죠. 그리고 제이알 스미스는 약간 세레모니 있기 때문에 느낌이 약간 확실한 건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보다 올해 클리브랜드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훨씬 그건 강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골스는요?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골스는 훨씬 더 강해졌는데 근데 사실은 골스는 작년과 좀 달라졌죠. 전체적으로는 사실 달라졌다고 보면 되고 듀란트의 영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이고 클리브랜드는 확실히 강해졌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시즌 도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르브론이 원하는 피스들을 다 가져왔고 르브론의 역대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뎁스가 가장 좋은 팀이에요. 모든 자원들이 지금 적시적시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은 뭐 많이 깔아놓으시네요. 근데 게다가 많이 깔고 있어요. 사실 3년 중에서 클리브랜드 빅3도 컨디션이 제일 좋은 안 아프고 세 명 다 정말 좋죠. 케빈 러브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약간 플럭추에이션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만큼은 케빈 러브가 과거 우리가 기대했던 미네소타의 케빈 러브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만 볼만하죠. 그렇죠.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많은 선수들 중에서 저는 듀란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이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입장에서는 듀란트도 파이널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아니라 사실은 더맨으로서의 그 당시에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활약인데 지금은 골스에서의 파이널에 붙는데 사실 제가 실수로 이렇게 많이 하네요. 근데 클리브랜드는 생각외로 파이널이었죠. 네. 왜냐하면 클리브랜드 벤치 같은 경우에는 뭐 베테랑인 데런 윌리엄스라던가
뭐 칼코버가 있지만 그들은 파이널 경험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네. 부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출전 시간도 많이 못 받고 있고. 그리고 봐야 저희가 되거든요. 사실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무패를 달성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서 저희 주목을 안 하고 있지만 아까 이제 탐슨 얘기를 하셨는데 클레이 탐슨이 지금 굉장히 장기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야투가 지금 거의 앨런 아이버슨 수준이에요. 지금. 지금 40% 미만대 38% 정도를 플레이오프 네.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클레이 탐슨의 수치가 아니죠. 심지어 정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시즌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효율성을 보였는데 지금 플레이오프 내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지금 그 TNT 인사이드 NBA 패널도 이걸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부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탐슨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냐. 근데 부진하더라도 저는 그 선수가 그런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수술 컨테스트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은 계속 오픈으로 있죠. 줄 수 없는 선수죠. 네.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J.R. 스미스가 이번 플레이오프 통해서 뭔가 되게 디펜더로서 뭔가 역할을 되게 많이 그것도 하는데 황당해. 그러니까 득점도 득점 내려간 것도 내려간 거지만 야투시도 자체가 굉장히 내려갔어요. 그만큼 이제 타이런 루 감독이 완전히 이제 그 스미스를 이제 뭔가 에이스 스타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윙 디펜더로서의 굉장히 좀 역할을 많이 부여해주는 것 같아요. 동의하고요. 참 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스텝 남의 보면서. 신발끈 풀던 아이가 네. 이제는 디펜더로서 윙자원으로서 놀랍네요. 네. 출전 시간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그쵸, 스미스가 그쵸. 플레이오프 때 26분 정도 뛰니까. 정말 재밌는 얘기거리가 많네요. 그렇죠. 네. 네. 플레이오프 그 파이널이 언제부터 시작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오전에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제 완전 프리하게 보려고. 네. 지금까지 플레이오프가 노잼이었던 만큼 더 기대되는 그런 결승전이 아닌가. 네. 저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동안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클리브랜드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그 프로젝션을 우리가 할 때 늘 이렇게 그냥 뭐 쉽게 넘어갔는데 드디어 클리브랜드가 이제 완전히 처발리는 지금 예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저도 약간 승부욕이 좀 오르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리브랜드의 덱스는 절대 지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전 첫 번째 골스랑 만났을 때처럼 르브론 원맨 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번 파이널 때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벤치 작업 부분에서는 저는 클리브랜드 덱스가 좋다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클리블이 완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렇게 너무 깔아주시니까 큰일 났네요 지금. 한 오늘 경기라도 지면은 많이 큰일 났네. 깔아요. 지금 호수님이 까는 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돌파에 굉장히 올리고 컴페티티브한 이제 결승전이 나올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그 지금 2010년도에 들어와서 가장 기대되는 파이널이다. 네, 가장 재밌을 것 같은 음. 그리고 약간 진짜 끝판을 보는 것 같은 정말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되죠. 뭐 팬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농구 팬들 자체가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올해 완전 망친 올스타전의 어떤 그런 기분을 승부가 덧붙여진 올스타전 이런 파이널이니까 하여튼 너무 기대가 망쳐진 됩니다. 플레이오프도 있죠. 우리들의 플레이오프도 다 망가졌죠. 근데 저 입장에서는 좋았어요. 저는 일단 올라가면 좋으니까. 그렇죠. 팬 입장에서 좋죠. 올해 실수도 있고. 왜냐면 좀 르브론 이런 사람들은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구의 정수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죠. 이번에는 뭐 제가 볼 때는 네. 엄청난 게임이 되지 않을까. 네. 수준 높은. 2월 2일 금요일 네 1차 제발 감진하지 마라, 진짜.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측 한번 우리 할까요? 예측 좀 이따 할까요? 예측? 아니요, 지금 하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진짜 어렵네요. 저는 클리브랜드. 클리브랜드. 네. 넌 얘기하면 안 돼. 저기 내가 너한테 내기 한번 해볼까요? 패널 내기 어떠신가요? 패널 얘기 한번 할까요? 저희 근데 내기하고 뭐 지켜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적어놔야 돼 이거. 저는 방송에 기록되니까. 아니 저는 기분 나쁘면 지키질 않거든요. 다현님은 당연히 클리브랜드 우승. 저는 클리브랜드 인 6 봅니다. 인식 4대2요. 네.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1차전을 이깁니다, 일단. 1차전을 생각보다 쉽게. 아니요, 역전을 하면서 이길 것 야 이거 같고요. 소설로 있어요. 네. 아니요, 진짜로. 저 지금 약간 뭐 받은 게 있어요. 소스가 어디 소스가. 소스요? 네. 내 꿈. 밤에. 술 마시다가. 네. 학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못하겠어요 예상을. 못하겠어요? 네. 어디가 이기기를 바라시나요? 팬으로서. 골스죠 뭐 저는. 저는 클리브랜드 응원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예. 그래도
동부에 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총수님, 호수이님. 우선 저는 처음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팬이 아니죠. 네. 저는 지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그렇죠. 건데 네. 아 까네요. 하나도 깔아요. 객관적이지 않아. 또 깔아요. 또 깔아요. 복선이 3만 개야. 그리고 어차피 배신 아이콘 양 팀이 다 있어요. 한쪽에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악의 감정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깔아요. 엊그저께 먹었거든요, 객관적으로 술. 팬 입장에서는 7차전을 갔으면 좋겠지만 경험상으로 결승전은 7차전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그 경험하기 힘든 그런 진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한번 찍어서 이번에는 6차전까지 가지 않을까. 골든 스테이트가 우승하는 우승하는 거. 네. 나이크님은? 저는 골스 7 봅니다. 7차전까지. 네. 자연님 어떻게? 저는 골스를 원래 좋아하니까 네. 네, 당연히 4대 0으로. 4대 수입이요. 아 수입이요. 아 결승전 수입. 아 그럼 이제 르브론의 탑 5가 이제 탑 10으로 내려가는 거죠. 빗자루를 오랜만에 네. 남한테 주네요 지금. 네. 우리 쓸고 있다가 지금. 근데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사실은 뭐 라스베가스나 뭐 흔히 얘기하는 도박사들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사실은 수입을 제일 예상을 높게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케빈 드란트의 파이널 MVP를 많이 점치니까. 진짜요? 네, 지금 사실은 언론 자체는 거의 93%인가? 네, 93% ESPN을 보면 뭐 그 골든스테이트 우승을 점치고 많은 사이트들이 사실은 클리브랜드의 우승을 점치는 사람은 바클리밖에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도 클리브랜드 근데 바클리가 얘기한 게 역시 미시간 바클리가 얘기한 게 되게 웃겼던 게 네.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클리블랜드 우승을 하는 이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본인이 설명하는 와중에도 이상한 거죠. 보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얘기하면서 뭔가 뭐 캔슬아웃 하면서 뭐 르브론 뭐 케빈 드란트 뭐 하고 하는데 결국은 뭔가 한 명 남아. 본인이 얘기한 게 골스 우승금으로 가는 이게 느낌이 저도 많았어요. 봤는데 약간 그 흔히 얘기하는 캔슬아웃이 우리나라 네. 치면 이제 퉁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르브론은 듀란트 퉁치는데 해보니까 골수가 한 명 남아. 그러니까 얘가 왜냐면 못할 것 같아. 한 명 더 남았는데 이제 근데 갑자기 클리브랜드 우승한다고.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바클리 이제 재밌네요. 예. 저희도 응원하실 테니까 청취자님 분들도 예, 응원하시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포터 주니어님. 아 센스 있네. 오토포터. 네. 수동포터 주니어. 선수 이름과 얼굴 매치가 안 되는 건 스마트도 스마트지만 테이션 프린스 아닌가. 그렇죠. 기가 우리 또 학도님의 제 등번호죠. 22번. 이 선수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죠. 최고의 NBA 수비. 디펜더. 그렇죠. 최고는 아니죠. 엄연히 말씀하면 그 블락 하나로 굉장히 된 거예요. 준수한 그렇죠. 그 블락은 소비죠. 아 인디애나 때. 그 블락은 사실 일부러의 그 블락 이전에 이제 가장 상징적인 더 플레이오프 블락이었죠. 네. 아니 오늘 그 방송 준비하면서 네. 2004년 플레이오프를 다시 봤거든요. 네. 레이커스랑 이제 결승전 때 붙었잖아요. 아, 네. 정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시 봐서. 저는 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승 횟수 자체가 이제 소름 끼치게 넘사벽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앞으로 5년 동안 주목받지 못할 거라서 별로 언급의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레이커스는 항상 디트로이트를 결승에서 만나면 맥을 못 치고 레이커스를 결승에서 만날 확률이 앞으로 없어요. 옆에 내가 있잖아. 88년도 결승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드려야겠는데 좀 몇 년 기다려요 더. 토마스가 막 절뚝거리면서 막 다커트 25득점에서는 안 됐죠. 예. 아, 이게 뭐라고 네. 진짜. 우리 만나면 우리끼리 적들밖에 없어요. 디트로이트랑 보스턴이나 이거. 근황 토크하기 클리브로 어려워. 적도 아니죠. 뭐 클리브는 뭐 만날 일이 없으니까. 치사하게 88년도 얘기. 근데 저 또 할 말이 없는 게 89년도에는 이제 디트로이트가 레이커스 수입을 했죠. 그만해. 그런 사람이에요. 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플리카님, 10,000원을 후원. 가야이님처럼 열렬히 클리브랜드를 응원하시는 것처럼 패널분들 중에 골든스테이트를 응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한 분이라도 골스를 응원해달라고 후원합니다. 그렇죠. 자유님이 수입을 응원했죠. 네. 아니 근데 골드스테이트 팬들 워낙 많으시고 저희 네. 우리들도 사실은 골스 팬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클리브랜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우리 같은 우리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뭐 일단 제 호수님도 그렇고 저는 클리블랜드 안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자를 안 좋아해요. 저는 배신자를 좋아하는 거지. 저는 심지어 실력을 펌한 적도 없어요. 원래 우리 가족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남티야. 좋아해. 네, 이런 억지스러움. 네, 농담이고요. 네. 네, 아무튼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신 박누리 싸학님 문득 든 생각인데 건강한 브랜든 로이와 와. 오든, 알드리지와 릴라드가 포틀랜드에서 함께 뛰었다면 어땠을까요? 소름 끼치네요. 포틀랜드 멤버. 그러네요. 지금 시점과 좀 맞지 않는 댓글이지만 포틀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늘 이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오랜 팬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이제 질문이죠. 와디프라는 이제. 근데 제가 있었을 때가 로이랑 오든, 알드리지까지 있었을 텐데 포틀랜드가 그때 되게 매력적인 팀이었죠. 오든 대신에 듀란트가 왔었으면 그렇지. 어땠을까? 근데 그 당시에 오든은 진짜 어쩔 수 없었죠, 사실은. 뭐 완전 넘사벽의 1번 픽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뭐 빌러셀의 제림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요목님, 호수인님에게 결례를 범하셨군요. 농구 외에 모든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니요. 그렇죠. 한국 농구에도 1도 관심 없으시고요. 그렇죠. LA에도 농구팀 한 팀만 있는 걸로 아실 그렇죠. 거라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나가는 걔한테 물어보시고 LA에 있는 걔든 한국에 있는 걔든 전 세계 걔한테 물어봐. LA 주인이 누구냐고. 이게 좀 잘못된 게 그러니까 농구 외에 모든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농구 외에 모든 것에 관심이 없는 네, 스포츠가 아니고. 아니 제가 사실 NBA 외에. NBA 지난번에 이제 월드컵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응원했는데 되게 웃겼던 게 오늘 이제 오면서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네. 막 주변 사람들이 밥 먹고 이제 가자고 하니까 오늘 축구 안 보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무슨 축구를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보죠. 축구 뭐 하는지. 지금 그 얘기를 현재 보고 2대 이제- 0으로 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걸 좋네요. 보고 이제 제 스스로에게 소름이 돋은 거죠. 네. 갑자기 저희 그 아시안 게임 때 제 머릿속에 NBA 결승전밖에 없기 때문에 조성진 선수. 스스로 소름이 저는 진짜 돋았고요. 그때 아시안 게임 저희 다 같이 봤잖아요. 자연인도 계셨죠? 저는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네. 같이 보는데 조성민 선수 보고 조성진이 누구요? 막 이러고. 황당해요. 근데 경기 재밌었어요. 그때 이겼죠. 우승했죠. 그렇죠. 심지어 우승했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토종 해적왕님. 옥펠레라는 별명을 또 갖고 계십니다. 그 카톡 사진에 골스의 우승을 예상이 아니라 확신하는 모습을 이제 글을 쓰신 그거를 네. 이제 캡처를 해주셨는데 어떤 스포츠이건 언더독을 좋아하시고 거기에 비춰보면 골스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팀이지만 그런 마음을 돌려놓은 선수가 커리라고 합니다. 뭐 샤크 코비 때는 아이버슨과 티맥을 응원하셨고 르브론에 대항하는 멜로를 보고 팬이 되어서 언더독이란 표현이 맞나? 아니 15년 언더독이란 차. 표현이 맞아? 예. 아무튼 그 친구가 골스 헤이터의 르브론 팬이라서 서로 응원하느라 항상 설전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멜로 근황 동영상 링크도 같이 첨부를 해주셨네요. 왜 항상 멜로는 비시즌에는 날선이로 보일까요?라고. 약간 좀 헬스한 그런 모습. 네, 올려주셨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멜로는 기댈 데가 없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지금. 네. 안타깝네요. 네. 자, 다음 댓글은 스미스팡님. CP3의 뉴올리언스 유니폼 사진. 네. 너무 심심하네요. CP3의 루머가 계속되는 걸로 봐서는 진짜 어디론가 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샌안토니오 가기를 좀 희망하시고 로즈도 미네소타로 가면 괜찮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로즈의 샌안토니오 설도 있었던데 로즈도 샌안토니오 갔으면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해요. 차라리 포포비치 아래서 포포비치 싫어할 수 있겠지만 포포비치 아래 가서 다시 농구를 배우면서 어떻게든 로즈를 살려보려고 진짜 살고 싶은데 간절하네요. 아무래도 정말 좀 개인 커리어 MVP 외에는 사실은 뭐 팀 성적으로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해볼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CP3 루머가 이번 주에 핫했죠. 또 NBA 파이널 기다린 일주일 동안. 네. 그렇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했어요. 대해서? 하셨나요? 네네네. 넘어가고. 가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어쨌든 지로빌리가 은퇴를 선언하면 아직 안 했지만 그리고 토니 파커도 부상이 장기화된 부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단 어떤 왕조의 하나의 왕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다음 왕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하려면 CP3가 무조건 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생각인데 클리퍼스 팬들은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열받아하고 여러 면에서. CP3로 나가면 클리퍼스 옛날에 클리퍼스 되는 그렇죠. 거죠, 다시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에이스 다시 뭐 데니 매닝 네. 같은 사람들이 네. 물론 잘했던 선수지만 성적 좋지 않았던 그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샌안토니오 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겠죠. 그렇죠. 보는 게. 네. 그렇죠. 그렇죠. 갈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벚꽃론님.
첫 댓글이시고 처음으로 네. 글을 남겨봅니다. 작년부터 뉴욕을 응원하다가 상처만 받은 아저씨 팬이라고 하십니다. 그 아내분 몰래 처음으로 리그 패스도 구입했는데 네. 닉스는 상처만 주네라고. 닉스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제게는 리그 패스보다 더 재미있는 노아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늘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또 주셨네요. 뉴욕의 미래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암울하다. 암울하다. 촛불. 촛불. 적폐. 청산. 청문회. 그쵸. 이런 거. 네. 뭐 뉴욕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얘기도 많이 했었고. 예, 아무래도 양키스 응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뉴욕 팬들이 또 열받는 거는 네. 티켓값 자체가 현지 분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진짜로 뭐 데이트 코스로 즐기는 분들 혹은 뭐 기업 후원으로 오시는 분들 많겠지만 진짜로 거기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돈이 아까울 것 같아요. 웬만한 데보다는 거의 2배니까. 그 와중에 또 우연히 없는 거는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같은 도시에 이제 다른 팀이 또 있으니까 다른 팀을 응원하는데 그 팀 더 우울하죠 지금. 브루클린 팀은 앞으로 5년 동안 진짜 거기는 촛불이 아니고 지옥. 지옥. 네, 그렇죠. 진짜 헬게이트죠 완전. 유니세프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진짜. 진짜. 그럼 저희 후원금 모아서 갖다 드릴까요? 그 팀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정말 많아요.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물질적 지원보다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벚꽃로님이 10,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 성이지만 응원해드립니다. 이게 뉴욕 팬들한테는 받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막말을.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조서방 구기자님 심심해요. 저희도요. 네. 너무 심심하죠 지금. 네, 그러면서 잉그램 론조볼 슛 던지는 폼 보면 영 믿음이 안 가네요. 제대로 믿고 리빌딩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슈퍼맨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역대 최고의 슈터들 보면은 폼이 소름 끼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뭐 페이자 스토야코비치 폼 보고 소름 끼쳤는데 네. 역대 최고의 3년 슈터 중 한 명이잖아요. 네. 레지 밀러도 뭔가 이렇게 막 피스톤이 발사되는 같은 좀 이게 되게 특이한 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그 최고의 슈터로 이제 역사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폼은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커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석 폼만 그쵸. 따지면 되게 빠른 템포의 슛인데 뭐. 잘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폼이 굉장히 이제 유연하고 좋기로 유명한 데니그리 같은 선수는 이제 오히려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폼은 전혀 연연하지 마시고 성공률 자체와 꾸준함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네, 위로가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노랑물결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NBA 사이트에서 본 내용인데 크리스 보쉬의 연봉이 셀러리 캡에 포함되지 않아 마이애미 히트가 3,500만 달러 이상의 여유가 생겨서 대형 FA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이 소식을 저희가 위클리뉴스 준비를 했다가 댓글로 이제 올라와서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 마이애미 하면은 그래도 르브론 관계자가 해주는 게 나으니까 사연님. 제가요? 한때 있었죠. 네. 어쨌든 크리스 보쉬가 그 폐혈전증 때문에 사실상 한 2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연봉이 사실 거의 맥스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그 어떻게 보면 메디컬 테스트 통과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게임에 나오지 전혀 못하는데 로스터에선 지워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셀러리 캡 상한제 걸려서 사실상 마이애미의 리빌딩은 어려웠죠. 그렇죠. 그 와중에 물론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이 잘 이끌었지만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혀 메디컬 테스트 통과하지 못한 선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로스터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팀 자체도 그렇고 선수 자체도 그렇고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CBA 룰에서 이제 그 크리스 보쉬의 그 연봉만큼은 이제 샐러리 캡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조항이 곧 이제 발효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 히트 구단은 3,500만 달러 정도의 현재 그 샐러리 캡이 지금 생기는 여유분이 생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7월 1일부터 CBA 규정 때문에 그 사무국의 의료 전문가가 보쉬의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셀러리 캡이 지워진다는 거를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수많은 이제 의사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과 무관하게 보시는 남은 연봉을 이제 뭐 보험사에서 뭐 지급받는다는 그쵸. 얘기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재밌는 건 이제 펫 게임이 다시 시작된다는. 펫 라일리. 그렇죠. 펫 라일리가 이제 그러면 그 큰 나름대로 이제 큰 어떤 샐러리를 가지고 어떤 무브먼트를 이제 컨트롤할지. 그러네요. 한번 재밌는 또.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또 수많은 루머들이 좀 돌고 있죠. 뭐 그리핀이 제일 잘 어울리는 피스다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애미로. 그렇죠. 네.
펠라 엘라만 예전부터 이제 워낙 이제 단장으로 있었을 때부터 사장이든 단장이든 워낙 이제 잘하는 오프 시즌에 사람이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폴 조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서부의 네. LA보다는 좀 동부에 그냥 컨텐더로 남아 있는 게 어떤가 뭐 그런 생각 얘기도 있고. 느낌 자체가 되게 대부 같잖아요. 뭔가 그쵸.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네. 뭐 잘생겼죠 일단. 그쵸. 네. 뭔가 지금 뭐 또 외모?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잘생겼어요. 네. 그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네. 지금 아마 언더락 위스키 한 잔 마시면서 시가 한 잔 피면서 전화를 돌리겠죠. 다시 때가 왔다 이거죠. 그쵸? 네. 너 요즘 뭐하니? 알죠? 너 저기 형이야. 프로에서 한번 놀러 와라. 딱 그러면서. 네. 그런데 이 보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계약 해지가 되면서 FA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상 FA 죠. 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열정은 대올 때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상 받아줄 수 있는 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팬들은 사실은 은퇴를 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좀 아무래도 그 생명과 좀 연관이 그렇죠. 있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보시가 그렇기 워낙 때문에.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냐 요리 프로는 하는 게 나을지도.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요리를 봤더니 천장에 머리가 닿더라고요. 요리하는데 머리랑 손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 이상하더라고. 약간 외계인이 사람 잡아먹는. 인형이. 그쵸, 근데 그쵸. 그러니까 보시도 약간 그쵸. 그 가야인과야. 아 그때 얘기 들었어요. 맞아 맞아. 가야인과야. 제거 약간 있어요. 네. 아 재밌네요. 예. 자 다음 댓글입니다. 제플리카님. 제플리카님도 심심하다고 하십니다. 6월 5일은 내시경 때문에 휴가 냈는데 휴가는 유지하고 내시경은 7월 달로 변경했습니다. 서로 끼치네. 나이스 무브. 나이스 무브. 좋아요. 좋네요. 똑똑하네요. 네. 네. 다음 댓글은 틴덩컨 넘버 21님. 저번 주 라메크인은 그냥 오타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네. 잘 아신다고 라메크인. 네. 그렇죠. 자 이번 주 마지막 댓글입니다. 마포대교 무너졌네님. 그 NBA 카드죠? 이게? 네네네. 네, NBA 선수 카드 사진을 또 올려주셨네요. 뭐 지금은 똥카드밖에 없지만 추억 돋네요. 예전에 그 느바에 처음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 NBA 카드 그렇죠. 때문이라고 카드가 하네요. 이때면 네. 저희 세대신데. 엄마 지갑에 손을 대면서까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NBA 샵이 많았는데 마포대교 문여자님이 사시는 그 아파트 상가에도 그게 있어서 틈만 나면 이 카드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대치동 아니면 대치동이신가? 대치동, 잠실, 압구정 뭐 네, 강남 쪽도 그쪽에 있고. 아파트 상가에. 아파트 내 상가면 좁혀지는 곳이 몇 군데. 그렇죠. 강북 무시하시는 건가요 지금? 강북에도 상가 있었지 않나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같이 만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디가 마포대교니까 여의도 쪽일 수도 있어요. 여의도에도 있었죠. 네. 여의도도 있었죠. 그때. 뭐 진행자분들은 어떤 계기로 NBA에 빠지게 되셨는지 여쭤보셨네요. 이건 되게 오랜만에 신선한. 네, 신선한 되게 신선한 질문이네요. 질문이네요. 남해크이님부터 보면. 저는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AFKM 채널 2번. 그렇죠. 그렇죠. 그 미군 방송이죠. 미군을 위한 네. 방송이죠. 네, 미군 방송에서 토요일 이제 오전마다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니까 그때 국민학교 막 나이 다 깔 거예요.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토요일 날 이제 어쨌든 퇴근이래. 하교하고 나면 네. 하교하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낮에 한 12시 10분, 12시 반 요 정도 그쵸. 그때 경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됐고 저희는 어쨌든 조단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모든 미디어 뭐 지금보다 미디어가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었지만 근데 모든 뭐 신발, 티셔츠, 가방 그리고 조단에 대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제 뭐 브랜드화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그쵸. 젖어서 살았죠. 그러면서 저 여기 마포대교 문화전녀님처럼 저도 이제 카드를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가넷이 이제 76년 5월 19일생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생일이 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카드를 모으기 생일 어필하는 거예요? 네, 생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계속 관심을 갖게 갖게 됐죠. 되잖아요. 네. 그렇죠. 준장님은 어떻게 계기?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희 비슷한 세대 때는 시작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2번에서 시작해요. 2번에서 시작하는 게 거의 비슷할 건데 저는 그렇게 뭐 관심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이님 때문에 그렇지. 저 선수지만 가야이 때문에 거의 푹 빠지게 됐죠. 왜냐하면 강제 교육을 너무 옆에서 해갖고 거의 그때 제가 뭐랄까 사이비 종교처럼. 그래갖고 저는 농구 하는 걸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 농구 워낙 저도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이. 네. 하다가 뭐 그러다 갑자기 제가 더 막 좋아하게 되는. 그렇게 네. 되다가 된 거죠. 뭐. 가야님은 처음에 저도 당연히 마이클 조던 좋아했는데 전 좀 독특한 게 저도 카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되게 많이 막 이제 사 모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운빨이 없다 보니까 좋은 카드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선수가 당시에 팀 하더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뭐 레전드 선수죠. 그렇죠. 히트에 있었던 그 크로스오버의 또 창시자라고 하는 그렇죠. 거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막 애들이 이제 놀리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은 그랜틸이나 엠펀이나 당시에 이제 오닐 뭐 초창기 때 막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져가지고 사실은 AFK에서 방송을 이렇게 그 뭐 특집 방송을 몇 번 보고 또 하더웨이 당시 비디오도 한번 구해서 봤는데 그때 좀 매력에 빠져가지고 뭐 되게 많이 보고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제일 임팩트는 저는 이제 마이클 조던이었고 굳이 이제 다른 쪽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르브론 했죠. 네. 근데 크로스오버는 왜 못해요? 제가 크로스오버 창시자예요 거의. 못 보셨구나 한국에서 한강에서. 역시 저 하면 바닥 갈라지는데. 아 모르시구나. 진짜 오프라인 모임은 없어졌습니다. 아,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그 희망이 끝났습니다. 네. 아 근데 가연님은 르브론 좋아하시는 카터도 또 워낙 그렇죠. 빈스 좋아하셨잖아요. 카터도 덩크 한때 예전에. 하면서. 빈스 카터 진짜 좋아했죠. 진짜 빈스 좋아했고. 카터 그 플레이오프 때 입었던 저지를 형님이 선물로 줬을 아 거예요. 그때, 와. 그때 또 그 방에 걸려 형이 있어서 또 미국 깜짝 가다가, 놀랐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NBA 뭐 일단 뭐 호수인님만큼 나름 강팬으로서 그렇죠. 오랫동안 살았는데 네. 또 뭐 굳이 답을 말씀드리면 저는 조단이었습니다. 조단. 당연히 아. 이건 너무 할 얘기 많아가지고 네. 학도님은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그 시카고에 출장 가셨다가 그 조던이 뭐 운영을 하는 뭐 레스토랑이었는데 있죠. 어디 마이클 조던 거기서 레스토랑이 그 있었죠. 카드 NBA 카드를 사오셨어요. 아. 그때 당시 막 10불, 20불짜리 이렇게 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다 꽝.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NBA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어렸을 적엔 레지 밀러를 좋아해서 레지 밀러 좋아하다가 그리고 레지미를 블락한 사람을 더 좋아해요. 네 그렇게 됐죠. 호수님은 언제부터? 저는 계기가 예전에 뭐예요? 시즌 1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에디 존스를 통해서 이제 NBA를 입문한 계기를 하게 됐거든요. 레이커스 예전 그 이제 CNN에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CNN에서 매주 주말 그 토요일이었나 이런 날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5시 반에 이렇게 30분 동안 NBA를 이제 매주 이렇게 특집으로 보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국 시간이요, 독일 시간이요. 저는 그때 독일에 있었죠. 독일에 있을 때였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접했던 게 그 노란색 저지를 입고 있는 에디 존스가 나와가지고 그 전 시즌이었나요? 그 이제 션 브래들리 상대로 이제 덩크 2개를 인어 페이스 덩크를 2개를 찍는 거 보고 이제 소름 끼쳐가지고 25번인데요? 저거다. 네. 노란색이 내 색깔이고 제가 내 선수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그 삘이 충만하게 지금 20 몇 년인가요? 그렇죠. 21년째 지금 네. 어. 계속 NBA를 이제 좋아하게 됐죠. 그러네요. 네. 자유인님은 저요? 저는 첫 걔는 기억이 판타지. 조던인 것 같아요. 판타지네요. 그쵸. 진짜로 NBA 생각해보면. 판타지를 그쵸? 통해서도 이제 NBA 네. 입문할 수 있다는 걸 네. 증명하신 네. 산 증인이시죠. 그러네요. 아 이거 갑자기 이 이야기도 참 새록새록하네요. 네. 네. 굉장히 신선한 질문. 신선한 질문. 네,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자, 파이널이 지금 시작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빨리 네. 진짜. 우리 얘기도 한다는 게. 네. 그렇죠. 아무튼 이번 주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주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이번 주는 지노빌리 스페셜을 또 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계획을 계속 하고 있다 호수님 때문에. 저요? 그 저번 주도 시간이 그렇죠. 없어서 못했는데 네,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이러고 네. 은퇴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저희 소개했다고 뭐 은퇴 안 하고 뭐 은퇴하고 그러면은 그랬어요.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릴게요. 재워놨다가. 네. 아르헨티나 출신의 농구 영웅이죠. 아르헨티나의 농구 영웅 마누 지노빌리. 간단한 프로필부터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번 이름 엠마뉴엘 데이비드 지노블리. 네, 1977년 7월 28일생. 올해 나이 40 몇 살이죠? 마흔이네. 40살이죠. 만 40. 만 40. 198cm에 93kg고요. 포지션은 슈팅 가드로 되어 있고 99년 NBA 드래프트 2라운드 57번 픽. 문 닫고. 거의 막 문 닫고 들어왔네. 문 닫고 들어왔네요. 들어왔네요.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이제 입단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트레이드 없이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BA 우승은 4회 경험, 올스타 2번, 그다음에 올 NBA 더드 팀. 떠드. 사드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사드. 더드 팀 2회. 그다음에 NBA 식스맨상 한 번.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를 말렸던 04년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제일 값진 그거. 네. 그렇죠. 네. 미국에게는 굴욕, 그렇죠. 아르헨티나에게는 영광이었죠. 맞습니다. 일단 NBA 데뷔하기 전부터 유럽 리그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들어온 선수입니다. 네. 네, 이탈리아 리그에서 있었고 또 유로 리그 MVP도 받았었죠. 그냥 약간 유럽 리그의 허재였죠.
그냥 거의 허재죠. 지금 앞에다 허재는 지금 아 유럽에서 허재로 불렸나? 아 그럴 수 있죠. 허재가 형이잖아. 아니 허재가 형 아니야. 아니 허재가 형이잖아. 아니 진호빈이가 형은 아니잖아. 유럽에서 허재였지. 그럼 우리 허재 형 72득점 넣었는데 옛날에 왜 같은 사우스 갑자기 지금 할 말이 잃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셧다운 돼가지고 지금 모든 기억이 사라졌어요 지금. 같은 사우스 프로 유로스텝 같이 하는데요. 네. 신동파라고 안 해도 다행이에요. 일단 이 당시 그 픽 순위를 보니까 굉장히 낮은 걸 보니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처음엔 높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태리로 이제 건너가는 상태이긴 했는데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큰 무대에서 아직 입증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NBA 입단 전에 얘기를 좀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게 지노빌리가 그 짧은 시간이나마 이제 99년도 드래프트 돼가지고 2002년도에 합류를 해서 2003년도 이제 2003년도 시즌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개인 그 지노빌리의 커리어 상에서. 왜냐면 이탈리 리그를 거의 진짜 완전 씹어 먹었거든요. 그렇죠. 2년 동안.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중간에 그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파워거솔이 세계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애고 두 번째가 지노빌리. 그건 이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정말 제가 그 2000년도, 2002년도, 2004년도 이 기간에 정말 유럽에 있으면서 목격을 했었던 제일 잘하는 두 명의 선수였어요. 파우 가솔은 정말 그 이제 당시 이제 바르셀로나 소속이었는데 뭐 바르셀로나 그 리그 스페인 리그 자체도 리그 자체지만 국대에서 정말 완전 전 세계적으로 완전 이제 압도하던. 그러니까 뭐 이제 갑자기 가솔 얘기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일 잘하는 애를 이제 왜 얘가 이번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이유는 알지. 네. 괜찮아. 저는 정말 사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사랑하는 사람. 지노빌리는 좀 이제 정말 좀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유럽 출신의 선수도 아니었고, 남미 출신인데 빅맨들이 이제 NBA 진출해서 조금씩 간간히 그 이제 뭐 사보니스라든지 슈네프는 빅맨은 아니지만 이제 스몰 포워드 있었지만 슈팅 가드라는 포지션에서 이제 특히 외부 유럽이긴 했지만 이렇게 생뚱맞게 남미에서 온 선수가 이렇게 리그를 완전 압도적으로 그냥 쓸어버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의 스타일을 보시면은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산안토니오에 합류한 이후에 그 팝 감독이 빡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노빌리 때 확 돌아가지고 막 근데 그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보면은 플레이 자체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데 자유분방했죠. 문제는 그 종잡을 수 없는 거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 킨더 볼료냐 그 시즌에 지금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레전드 클립들이 이제 짤들과 클립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 그 당시 플레이. 네. 보시면은 정말 왜 사람들이 지노빌리 열광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유럽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 기상천외한 그 창의력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제 패싱 능력이라든지. 또 이제 지노빌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운동신경이 정말 타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야. 네, 유럽 선수들이나 남미 선수들에게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폭발적인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 너무 잘 보여지는 그 당시의 시절이었거든요. 정말 수많은 인어페이스 덩크를 찍었고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렇죠.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느낌으로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슈퍼스타가 된 상태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름 알린 상태에서 이제 산안토니오에 입단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산안토니오가 지명을 하고 별로 기대를 안 했던 유럽에 보였는데 그렇죠. 엄청 성장을 그렇죠. 했죠. 그래서 들어온.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RC 비포드 GM도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당시에 드래프트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성장한다고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냥 2라운드에 남아가지고 뭐 그냥 남미에서 이태리를 건너간 뭐 이제 드립을 잘하는 한 명 있다는데 그 이제 뭐 했는데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태리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얘기를 못했는데 지노빌리의 그 남미 시절 그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드리블 연습을 이제 감독들이 시켰었는데 완전히 눈을 가린 상태로 안경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아예 밑도 안 보이는 상태로 드리블 연습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아예 안 보는 시야가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그 어린 나이에 드리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의 어떤 그런 창의력인 드리블이라든지 뭐 찢는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본인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도 이제 그걸 통해서 손가락 그 감각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농구공을 컨트롤하는 그런 감각 자체가 그게 저는 아직도 좀 인상이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조기 교육이 확실히 그렇죠. 중요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호수님과 덧붙여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전부터 가드로 하면 뭐 예를 들어 동유럽 출신의 위대한 선수들이 있었지만 유럽이나 동유럽과 다르게 남미라는 지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가 사실은 잘 알겠지만 축구에서도 유명한 선수들 보면
잘하는 선수를 보면 사실은 그 뭔가 박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구에서 그거를 실현해 준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유일하게. 네. 그래서 많은 그 NBA 선수들이 참 수비하기 어려웠던.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든에서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운동 능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실력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NBA에 넘어오게 됩니다. 강심장, 뭐 높은 BQ, 뭐 운동 능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그 유로 스텝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죠? 사실 루키 시즌만 해도 전혀 이런 게 두각을 못 냈었죠. 그러니까 그 팝 감독의 특성상 이제 루키들 많이 출전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근데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2002-2003년, 그러니까 2003년도 플레이오프가 이제 레이커스가 그 전 시즌까지 3피스 달성을 하고 샌안토니오가 처음으로 이제 레이커스를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침공시키는 그 시즌이었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지노빌리가 주목을 받는 거죠. 네, 거기서 좀 출전 시간을 부여받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타일로 이제 막 코트 찢으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 리버스 덩크를 막 찍는 게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레이커스 팬 때도 황당한 거죠. 이 새끼 뭐냐? 남미에서 웬 아저씨가 한 명 건너왔는데 사이드를 이렇게 아니 무슨 남미에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폭발적인 드리블, 그러니까 왼손잡이잖아요. 사우스포인데 누가 봐도 왼손으로 돌파를 해요. 근데 아무도 못 막아요. 나중에 라마오동가이랑 좀 비교되는 그런 느낌인데 누가 봐도 왼쪽으로 가는데 못 막고 심지어 그걸 완전 막 흑인들 위에 덩크를 꽂아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소름 끼쳤던 거죠 처음으로. 그때는 또 머리도 길었죠. 길었죠. 그때야말로 진짜 엠마누엘이었죠. 그렇죠. 아름다운 엠마누엘. 그다음에 머리가 만우가 됐죠. 그렇죠. 만우가 됐죠. 만우가 됐죠.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마누엘 주노빌리는 좀 이제 다른 루키들하고 좀 달랐던 게 이제 물론 이제 나이도 나이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이제 NBA를 제외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적응기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다른 루키들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처음 오자마자 바로 우승을 한 시즌이었는데 거기서도 이미 플레이오프라는 큰 무대에서 좀 이렇게 두각을 보여준 그런 케이스였죠. 뭐 이미 이탈리아 리그에서 우승과 컵과 뭐 유로 리그와 다 우승하고 왔기 때문에 그 큰 경기에 대한 강심장은 뭐 워낙 경험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아테네 올림픽. 그렇죠. 기가 막히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마누 지노빌리가 가장 유명해졌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죠. 미국 팀을 우선 침공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사람들이 뭐지 후에 평가하기에는 뭐 이 팀은 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뭐 A++ 팀이 아니었다 하면서 이제 폄하하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에 팀 덩컨이 있었고. 그렇죠. 물론 앨런 아이버스는 이제 그런 팀 스타일 안 있었지 않아요, 먹겠지만 그때? 카터는 없었죠 그때는. 카터는 2000년도였고. 아, 우선 이제 팀 덩컨과 앨런 아이버슨 두 명을 제외하면 물론 슈퍼 S급은 아니긴 해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감독 자체가 우선 뭐 파파비치 감독도 이미 반대편 그 코치에 있었고 그런 팀들을 우선 미국 팀을 우선 남미 팀이나 유럽 팀이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정말 드림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팀이랑 막 스페인이 이렇게 막 접전하는 그런 거랑 다른 느낌으로 아예 다른 팀이 이길 수 있다는 상상조차를 할 수 없는 시기에 지노빌리가 처음으로 이제 획을 그은 거죠. 준결승이었죠. 미국. 그렇죠. 준결승이었죠. 거기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거의 야투를 거의 안 놓치고 다 넘으면서 미국 팀 완전 침공시키는 29득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직도 굉장히 상상이 하는데. 그때 당시 아르헨티나 선수가 또 누가 있죠? 굉장히 소수한 애들이 많았어요. 스콜라? 루이스 콜라가 전성기였고. 네. 미남 스콜라. 네. 스콜라도 있었고. 걔도 엠마누엘이네. 머리가. 나중에 이제 샌안토니오에서 이제 프란시스코 오베어토라는 선수도 있었고. 또 이제 더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것은 안드레스 노시온이었죠. 노시온이 이제 나중에 시카고에서 아마 활약했던 거 기억하실 분이 있을 텐데 굉장히 터프한 그 플레이 스타일로 유명했던 선수였고 정말 그 포지션별로 굉장히 뛰어난 걸출한 슈퍼스타들이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슈퍼 초 에이스는 이제 주노빌리였죠. 그래서 결승에서 그 어디랑 붙어서 어디서였나요? 결승전 기억이 안 나죠. 미국을 이긴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은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탈리아. 미국이 리투아니아를 3-4회전에서 이긴 거니까. 박은현이 있었나 그때? 박은현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개새끼. 어쨌든 그 이탈리아 리그를 씹어먹고 왔으니까 이탈리아 결승 상대는 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놀았겠네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패배. 그래서 공사 시즌에 그런 기록을 세웠고 사실 지노빌리 커리어에서 제일 아마 개인적으로나 그러니까 마누진이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거나 아니면 팬들이 입장에서 느끼거나 제일 임팩트 깊었던 시즌이 그 05년도 04-05년도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우승했던 시즌이었죠. 이때가 제 생각에는 뭐 출전 시간 자체를 굉장히 많이 부여받은 것도 있었고 나이상으로도 굉장히 전성기 그게 올랐던 시즌이었고 개인적인 개인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 사실
진정한 2005년도에 그 NBA 파이널 MVP는 지노빌리였다 이런 평가가 아직도 지금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그 2003년, 4년, 5년 그때 당시가 그럼 가장 물이 올랐을 때. 2003년은 이제 루키 시즌이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한이 있었고 2005년도가 이제 정말 극으로 올랐었던. 완전. 그리고 사실 지노빌리가 커리어 경기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주전으로 나온 경기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000경기 이상을 넘게 떴는데도 300몇 대만 이제 선발로 나온 거로 기억을 하는데 05년 시즌이 그 퍼포비치 감독이 유일하게 너 마음대로 다 뛰어라 그냥 선발로 나가서 이러면서 이제 공격에서의 공격 그런 기회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해줬고 그걸 정말 극대화했던 시즌이 05년 시즌이었죠. 그리고 이 시즌 때 지노빌리가 올스타에 선정되는 물론 코치에 의해 선정됐지만 코치 올스타에 선정되는 그렇죠. 해죠. 저는 사실 코치에서 선발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팬들이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 시즌에서의 본인의 임팩트 자체를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감독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노빌리의 어떤 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거고. 네. 저는 그 마누 지노빌리가 지금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사실은 리스펙트를 받는 이유가 사실은 본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 내려놔서 그렇죠. 이렇게 오래 뛰었던 게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시범 어떤 리그처럼 포포비치 감독 아래 좀 과욕을 부렸다면 제 생각엔 내구성 문제도 좀 있었고 이렇게까지 오래 못했었는데 식스맨 오브 더 이어가 주는 상 자체가 본인 자체도 험불하게 본인 스스로의 능력과 딱 그 역할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 가수랑 똑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험불한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이제 포포비치 감독이 나중에 일이지만 05 시즌은 이제 선발로 뛰었던 거고 07, 08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식스맨으로 기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수 그 이제 로스터 구성이 계속 변화가 있으면서 뭔가 파커랑 이제 지노빌리 중에 한 명을 벤치로 내려야겠다는 의견이 그 샌안토니오 감독들 사이에서 좀 흉배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포비치가 결정적으로 나를 찍어서 단독 미팅을 합니다. 지노빌리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식스맨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팀의 그 성향상 너가 식스맨을 왔을 때 뭔가 공격이 더 이렇게 흐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기 전에 포포비치 감독이 만약에 지노빌리가 싫다고 했다면은 계속 선발로 기용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훗날 나서 이런 얘기지만 근데 그 와중에 지노빌리가 이미 정점을 찍어가지고 지금 완전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한 상황에서 아무런 불만 없이 정말 털털하게 팀을 위해서라면 식스맨을 뛰겠다. 근데 이거를 생각을 반대로 해보시면은 이미 전 세계 무대에서 골드메달을 이제 금메달을 땄던 선수고 이태리를 씹어먹었던 그리고 불과 지금 이제 올스타로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 선수가 이렇게 감독의 제안에 별 군소리 안 하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 인터뷰가 굉장히 유명한 게 사실은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험불로만 볼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연봉과 연관이 굉장히 있거든요. 사실은 팀에서 간판 스타로 뛸 수 있는 자질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느 팀에 가더라도 사실은 당시에 맥스 연봉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샌안토니오랑 사실은 그러니까 연봉에 비교하면 이제 연가 계약을 하게 되죠. 식스맨을 받을 수 있는 물론 많이 받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장담하던 게 만약에 지노빌리가 그 이제 식스맨이 아니고 정말 모든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넘버원 옵션을 떴으면은 그 어떤 수익문과 견주어도 꿀리지 않을 만한 슈퍼스타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TNT 찰스 바클리가 맨날 지노빌리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공분을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지 라자벨이라든지 훗날 나오는 얘기지만 가장 막기 힘들었던 이제 그 공격 상대방 선수였던 걸 인정을 하는 거고 실력만큼 모든 선수들이 이미 05 시즌 인정을 한 거죠. 아 얘는 정말 짱인데 포포비치가 30분 이상 뛰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본인 역할을 지금 이렇게 낮춰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사실은 이번에 경기 끝나고 푹 감독이 지노빌리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한 국가 지역을 되게 나름 지배했던 선수가 한 팀에서 되게 프로로서 식스맨 역할을 정말 묵묵히 수행해준 거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여긴다. 이 선수는 되게 레전드다라고 그리고 뭐 이제 홀오페임까지 얘기하면서 되게 리스펙을 보였죠. 그런 정신까지도 본받아야 된다. 이런 거. 그렇죠. 당연히 무조건이죠. 무조건. 그쵸. 샌안토니오 왕조의 또 최근에 덩컨 뭐 당연하고 뭐 파커나 지노빌리 뭐. 근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 또 그 팀 케미가 또 좋아서 그렇게 그렇죠. 또 순순히 그렇죠. 나도 이 팀에서 농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멤버와 같이 하고 싶다라는 시스템에 대한 무한 신뢰죠. 그러니까 워낙 수준 높은 모든 리그를 경험을 보통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안 거죠. 딴 팀 가봐야 여기 이상할 수 있는 거 없다. 여기가 제일 선두주자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라는 타이틀에 그러니까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어울리는 이제 식스맨 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잖아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도쯤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와서는 이제 다시 또 그 식스맨으로서도 NBA 올스타에 다시 한번 뽑히고 또 올 NBA 팀도 식스맨인데 올 NBA 서드 팀에 뽑히는 거에 하게 되죠.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효율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주전들의 쉬는 시간에도 아, 이렇게 좀 좋은 효율 있는 플레이를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10년 차 이상 되니까 이제 아, 이 사람 무슨 숙련공 같은 농구의 숙련공의 느낌이 아, 들더라고요. 지노빌리가 나오는 것만 식스맨이지 사실 4쿼터 마지막 되면은 항상 그렇죠. 갇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진정한 이제 에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리어 스탯을 살펴보시면은 스탯이라기보다는 이제 출전 시간을 기록해 보시면은 평균 30분을 이상을 기록한 시즌 2시즌인가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출전 시간 굉장히 제한이 많이 받았고 그만큼 이제 스탯에 대한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라 이런 수상 경력이나 이런 거나 올스타 선정이라든지 올 NBA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력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누구나 인정하는 리그 최고의 이제 수용맨이었던 거죠. 근데 올 커리어 평균이 한 26분인데 플레이오프 때는 한 29분까지 뛰는. 플레이오프 때는 25분 좀 자체도 정말 적은 거죠. 사실 슈퍼스타 그 레벨을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면은. 근데 이제 지노빌리 하면 항상 생각나는 이 뭐라지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야 될까? 항상 유로스탯이 그렇죠. 항상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고 되게 이제 뭐라지 그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워킹 그렇죠. 아닌가 트래블링 막 이러면서 의심을 했던 그렇죠. 지금의 많은 선수들이 하죠. 그렇죠. 아마추어도 하죠 요즘엔. 그렇죠. 네. 그 유로스탑이라는 걸 보는 창시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거를 좀 대중화시킨 그쵸. 게 지노빌리라는 느낌이 들어요. 유통이 유통을 잘했어. 그 찬물 3점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 꺼트리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지금 칭찬마다 좀 사실은 안 좋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르브론 팬으로서 당시에 우리가 우승할 수 있었던 그 샌안토니오랑 2012-13였나요? 그때 이제 그렇죠. 그 경험은 사실 지노빌리의 제 기억엔 8턴오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노빌리가 그 그때 정말 그 역전승을 허용하게 한 그렇죠. 그것도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갚아줬죠. 그렇죠. 네. 만우가 그 고환이 없지 않나요? 좋은 거 지적 감사합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갑자기 생각나요. 그렇죠. 하나만 있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그런 건가요? 그 최근에 단톡방에서 모르겠네. 얘기한 일이 있었던 거 오히려 같은데. 고환이 많아야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저희 뭔 그루브 소리 인터님도 하네. 있어요. 그러지 빅볼에 맙시다. 쳐보죠. 네. 지노빌리 빅볼이라고. 머리가 빠진 게 참 뭐랄까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그렇죠. 그 옛날 영상 보니까 진짜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배우가 뛰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고 약간 가을의 전설 느낌의 야생마의 어떤 브래드 피트가 아니라 야생마. 그 어떤 그런 브래드 피트가 타는 말 같은 네, 느낌. 아름다운 야생마의. 아, 그것도 좋은 칭찬인데, 그러니까 되게 뭔가 멋있고 우아하고 이런 느낌인데 어느 순간 약간 가가멜스러운 약간. 가가멜은 자유인님 그런가요? 그렇죠. 똑같이 생겼죠. 아 그런가요?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좀 영감탱이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외모가 비하가 아니라 머리가 좀 네. 빠져서. 네. 그래도 이제 그 덩컨이 은퇴하고 파커가 부상이 장기화되고 네. 부진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지노빌리가 은퇴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그 왕조가 끝이 난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참 물론 이제 들었어요. 은퇴를 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아직도 본인도 이제 고민 중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장면들 아직도 다 기억나시잖아요. 저희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이제 팬들이 이제 길박수를 치면서 특히 심지어 상대 팀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박수 박수를 치고. 치면서 아. 짱하더라고요. 그때 막 거기서- 커리가 자유투하는 그 네. 장면에서 다들 일어나서 이제 그럼, 박수치고. 그러면 은퇴를 선언 안 했는데 그러면 반강제적으로 가라니. 되는 거 아닌가요? 팬들이 직감을 한 거죠. 이제. 네. 할 만큼 했다. 그만큼 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년 전에도 그랬었는데 원래는 4년인가 15년쯤에 원래 은퇴가 계약이 돼서 연장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비슷한 그게 그렇죠. 있었거든요. 지노빌리 은퇴에서는 정말 한 네. 벌써 한 3-4년 됐죠. 사실. 3년 됐죠. 네. 어. 그래서 은퇴도 플럽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은퇴를 사실 선언한 거 아니지만 그냥 뭐랄까 그의 어떤 그 사실 그 제임스 하든 블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그렇죠. 어떤 임팩트 있는 플레이를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또 지노빌리의 또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각인시켜주는 마지막을 불태운 듯한 느낌이 드는 그렇죠. 게 그 하든 네. 블락. 그렇죠. 그 시리즈에서 또 사실 또 덩크도 멋있는 거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얘기하시는데 저는 고안을 찾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나오나요? 네. 샌안토니오 지역 신문과 인터뷰에 나의 오른쪽을 내놨다. 아 그래. 네, 나의 모든 걸 희생했다. 사고로 그렇게 된 건가요? 경기 중에 라이언 앤더슨한테 맞아갖고 약간 근데 뛰다가 아픈데 더 아파져갖고 병원 갔더니 없애야 안타깝다. 네,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조금 봤는데 제가 들었던 최근 뉴스 제일 슬픈 뉴스예요. 정말 샌안토니오의 모든 걸 내준 선수라고 보면서 그러네. 그리고 참 지노빌리가 참 되게
대단하기보다 특별한 이유가 이제 샌안토니오가 그 이제 99년도에 이제 처음 우승하는 이후부터 정말 오랫동안 지금 군림을 하고 있잖아요. 왕조로서 그 많은 선수들이 거쳐갔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 팝 감독이 프리롤을 부여해주는 그걸 허락해주는 네, 그런 게 바로 지노빌리거든요. 그 자체가 그가 지노빌리의 어떤 스타일 자체를 샌안토니오의 시스템 농구성으로 이렇게 제한하기보다는 걔가 그 지노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의성과 그런 소름 끼치는 패싱 센스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려줘야지 오히려 이게 시너지가 팍 터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하긴 세단 하면은 약간 군대 느낌 나고 그렇죠. 조직 농구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지노빌리 플레이를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그럼 패싱 자체가 소름 끼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노빌리가 항상 즐겨하는 이제 샌안토니오의 시스템 안에서 즐겨하는 이게 그 피켄롤 패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켄롤을 이제 스크린이 걸었을 때 이제 스크린을 타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마치 이제 코너 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그 패스를 찔러주는 것 하면서 롤하는 선수한테 패스를 찔러주는 그거를 그런 진짜 잘하죠.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플레이가 있는데 그 플레이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토니 파커가 이제 그걸 프랑스 국가대표팀에 같이 가져가가지고 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걸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옛날에 그 눈 감고 드립을 하던 감각에 익혔던 그 소름 끼치는 감각이 강하고 이제 아무나 따로 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정도면 학대 아니에요? 어린 아이를. 그건 진짜 재능이네요. 그렇죠. 정말 재능이죠. 그렇죠. 패스는 정말 그 최근에 스타터스에서도 나왔었지만 지노빌리는 정말 탑 그 커리어상 탑 패스만 모아더라도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많아요. 아 진짜 맞아요. 기가 경험하는 막히는 거 패스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막 인어 페이스 덩크라든 이런 것보다 패스 자체가 더 소름 끼치는 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블랙 패스를 좋아하는데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LA 레이커스라는 경기였나? 네.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잡아갖고 네. 골밑으로 그렇죠. 확 던진 거. 완전 야구 패스. 저는 그 머리 뒤로 나가면 아, 내가 그 뒤로 뒤로 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죠. 네. 와, 저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전 백드리블도 정말 우아하게 잘 써서. 그리고 뭔가 되게 동글동글하지. 그러니까 어빙을 보면 뭔가 새동그리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거라고 하면 약간 얘는 뭔가 약간 메뚜기 같, 여치 같은 쪽에 있던 드리블, 각진 드리블. 정말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들이 네. 팍팍 이렇게 나오는 느낌의 마무리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이 우아하면서도 그렇죠. 가끔은 굉장히 날카롭게 드리블을 정말 하고. 변칙적인 그런 선수죠. 네. 뭔가 하긴 한 발 더 들어가서 돌파하면 한 발 더 들어가서 마무리 되죠. 남미 쪽 드리블은 뭐. 뭔가 다르고 뭔가 리듬도 다르고 네. 그리고 갑자기 기억나는 게 옛날에 지노빌리가 경기 중에 박쥐 한번 죽였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왼손으로 왼손으로 잡았죠. 왼손으로 그냥 스윙했죠, 그냥. 때려잡았죠. 팔이 잡듯이. 동물 학대라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박지요? 그렇죠. 네. 경기 중에 경기에 박쥐가 박쥐가 날아가지고 경기가 중단됐었는데 따당 때려가지고 심지어 굉장히 오랫동안 중단됐었어요. 기억이 막 20분 넘게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한 방에 지노빌리가 잡았죠. 날아가는 것도 지나가더니 탁 스윙해서 죽였어요 바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볼보에다 던지면서 처리해 이런 느낌으로 던지고 이제 경기가 재개됐죠. 그리고 지노빌리가 얼마나 아르헨티나에서 인기가 많냐 하면 메시가 어떻게 보면은 지노빌리를 반대로 나는 축구의 마누질 로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그렇죠. 그 이상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말 국민 정말 최고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참 한 나라 한 팀을 좀 꾸준히 책임감 있게 프로페셔널하게 지키고 묵묵히 해오는 참 리더 같은 모습이 그런 정확히 면에서는 또 에네스 칸토와 좀 비교가 되네요. 좀 우울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성부로 오세요. 뭔가 축구는 항상 잘했던 나라잖아요. 항상 잘해왔었는데 이제 이런 메달 자체를 딴 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막 50몇 년 만에 그러니까 마치 클리브랜드가 그 도시 자체에서 우승을 굉장히 오래 한 것처럼 그렇게 오랜만에 우승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농구 자체의 붐을 확 일으킨 그런 아르헨티나에서. 그렇죠. 장본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마이클 조던의 그 드림팀 결성 이후엔 사실은 놓친 적은 없죠. 그쵸. 근데 그때가 참 얼마나 참 위상이 대단했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나라를 대표하니까 야오밍도 사실은 그 중국에서의 위상도 그렇지만 뭐 지노빌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부럽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도 빨리 그런 선수 좀 나오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만약에 나온다면이라는 생각을 아 많이 지노빌리 하죠. 같은 선수가 우리나라 출신의 그런 선수가 있다면 NBA 인기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야 저는 훨씬 더 우리나라 발전이 될 텐데 유망주를 길러냈으면 네. 자, 갑자기 유망주로 빠지네요. 지노빌리를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 됐는데 네. 그러면은 호수인님에게 지노빌리란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세상에서 두 번째 농구를 잘하셨어요. 첫 번째는 누군지 아시죠? 파워 가솔이고요. 두 번째 지노빌리예요. 이거는 제 철저히 제 유소년 시절 성장기가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절 직접 목격한 그걸 계기로 이제 토대로 말씀드리는 NBA 선수가 10명밖에 없네. 네. 아니 근데 뭐 인정할 만합니다. 최고의 선수들이죠. 네. 정말 레전드죠. 네. 모르겠어요. 아티스트? 아니면 사이언티스트? 약간 이런 느낌의 되게 그런 별명이 수식어가 있죠. 네. 어울릴 만한 네. 선수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북미가 지배했던 농구의 세계에서 남미가 낳은 위대한 유산. 라인이 많네요. 야. 괜찮나요? 네. 준비하셨나요? 안 했어요. 준비했네. 네. 비밀이지. 막 이런. 네, 아니, 그만큼 정말 뭐 지노빌리는 참 짜네요. 그리고 네. 정말 대단한 선수죠. 네. 보안도 이러는데. 네. 아 안타깝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마누 지노빌리 특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포르투갈에게 졌습니다. 3대 1로. 안타깝네요. 네. 그렇네요. 짧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안타깝니다. 자, NBA 온에어 시즌 2 33회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네. 됐습니다. 이제 파이널이 시작이 되네요. 이제 드디어 두둥두둥. 이제 드디어 이번 시즌을 마감을 할 최고의 결전이 다음 주 방송할 때쯤에 그럼 두 경기 하죠. 네. 그렇죠. 두 경기 하죠. 기대됩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오늘 많이 깔아놓으셔가지고. 듀란트 기대됩니다. 네. 네. 첫 경기가 분수령이지 않을까? 네. 저는 클리브랜드가 원정에서 잡을 거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네. 대답 좀 해줘요. 네. 다행히 6월 2일 날 뭐예요? 6월 1일 날요? 6월 2일 날. 6월 1일 일해야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전에 저희 그 두 번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10시에 1차전이고요. 2차전은 월요일 오전 9시에요. 월요일 오전 시간이 9시. 보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연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죠. 그쵸. 네. 한번 제가 볼 때 볼 수 있겠네요. 월요일 정도는 뭐 전에 여유 1, 있게. 2차전은 풀리 볼 수 있는 스케줄 마련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전 미국에서 4차전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을 왜 가시는지. 신혼여행입니다. 학도가 장가를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신혼여행을 디트로이트 가세요? 모터시티. 네, 뒷골목 조심해요. 네. 이상한 사람이네. 좋은 소식 많이 축하드립니다. 알려야 되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직관하시나요? 네? 직관하시나요? 아, 이렇게 골스가 올라갈 줄 알았으면 좀 근처를 가긴 하는데 계획대로 좀 안 될 것 같아서 TV로 네, 현지에서. 그래도 미국에서 그 본다는 파이널을 볼 느낌이 수 다르니까.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다용 안 되면 1 때려치고 직관대로 이제 다 때려치고. 네. 다음 주에 과연 제가 우울한 목소리로 올지 미치겠네요. 벌써. 정말 기대되네요. 진짜 표정 봐. 긴장했어 벌써. 제가 사실 진짜 침을 아까 흘렸어요. 갑자기 다음 주 생각하니까 터 나오네요. 네. 6인 방송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시끄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그런 네, 방송이었던 것 즐겁습니다. 6명 다 같습니다. 모이니까 좋네요.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NBA 온 에어!